자, 등기 파트 한번 볼까요? 등기 파트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나왔는지 거기 아까 완전 해부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뭐 13번 보니까 거기 한번 봐봐요.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나왔고요. 그럼 14번에 보니까 등기 신청의 각하가 뭘 것 같아요? 각하 밑에다 거부라고 한번 써볼래요. 자, 등기 신청이 각하와 관련돼서는 올해도 역시 31회 때 무조건 출제가 되고요. 자, 등기 필정보. 그러면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고. 자, 6번과 관련돼서 16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요것도 올해 역시 31회 때 또 출제가 예상이 되고요. 자, 17번에 가등기가 나오는데 가등기가 별표가 5개예요. 무조건 출제가 되는 영역이고요. 자, 수용회원 등기가 올해 지문으로 나올 걸 예상했는데 박스 문제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뭐 예상했던 문제고 뭐 큰 문제가 없었고요. 자, 합의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역시 예상외로 합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20번에 무슨 신청이 나왔느냐? 이의신청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자, 소유권 보전 등기 거기에다 별표 5개 놓으세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거든. 내년에도 역시 출제가 되고요. 자, 부기 등기도 별표가 5개 무조건 출제가 되고요. 자, 저당권 등기 마찬가지입니다. 공유 등기와 관련돼서는 올해 뭐 독자적으로 우리가 출제된 게 뭐예요? 좀 지문으로 나올지 예상했는데 출제가 됐고요. 그러면 거기 옆에다 메모란에다 한번 써볼까요? 등기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요걸 알아야 돼요. 등기부의 양식을 알아야 돼요. 등기부의 양식. 특히 남자분들은 우리 남자 형님들은 우리 등기부를 한번 집을 사고 팔 때 한번 등기부를 빼봤으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 특히 우리 여자 누님들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구경을 못해서 그런지 등기부를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 꼭 알아줄 거. 등기의 분류, 요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돼요. 등기의 분류.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부동산 등기법은. 그래서 아마 우리 기초입문서에서 우리가 프린트로 해가지고 등기부의 양식, 등기부하고 등기의 분류를 우리가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럼 요걸 이제 두 개만 한 4개월 동안 등기부의 양식, 그 구조를 좀 암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등기의 분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거 4개월 동안 요거 두 개를 못 해가지고 맨날 낄낄 매는 겁니다. 힘들어 하고요.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밑에다 이렇게 그러면 등기부의 기본 양식 구조를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요렇게 한번 그려봐요. 자, 등기부는 요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표제부라는 거. 이렇게 해서 자, 각구라는 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얼구라는 게 돼 있거든. 얼구. 그래서 얼구. 자, 그래서 이제 등기부를 딱 펼쳐보면 표제부, 각구, 얼구 요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그럼 봐봐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묶어봐요. 이렇게 해서. 요 각각을 뭐라고 그래. 개념을 우리가 좀 잡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요.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은 뭐냐? 그러면 요게 뭐냐? 등기 정보 자료라고 합니다. 각각의 정보 자료. 요거는 기본 개념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암기가 돼야 되고 숙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러면 요거 자체는 이제 표제부. 그래서 표제부 기록, 각구 기록, 얼구 기록. 그래서 등기 정보 자료. 그러면 요걸 3개를 요렇게 묶어봐요. 요렇게 묶으면 뭐냐? 여기에 묶으면 바로 등기부가 나오는 거예요. 등기부. 자, 등기부. 자, 등기부는 표제부, 각구, 얼구. 자, 이렇게 이제 자, 편성 그러면 이게 등기부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 등기부는 그러면 표제부, 각구, 얼구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등기부고. 자, 또 하나 우리가 개념을 잡을 거는 이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거든. 바이러스를 먹을 수 있거든. 그러면 이 파일을 똑같이 복사해 놔야 돼. 이 복사본이 뭐냐?
자, 등기부 부본 자료.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보조기억장치라고 그럽니다. 보조기억장치. 자, 그러면 요 표제부는 신상이 부동산의 신상이겠죠. 그러면 요 신상에 대해서는 등기를 강제하게 돼요. 그래서 1개월의 등기를 강제, 등기 신청 강제가 1개월이라는 거야. 자, 요 가구는 소유권이에요. 우리 소유권의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러면 가구를 봐야 된다는 거. 이 가구가 며칠이냐 하면 요게 60일이 돼요.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굴은 뭐냐? 소유권 이해 권리. 만약에 전세권을 보고 싶다 그러면 얼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요 가구하고 얼굴은 뭐예요? 등기를 강제해요. 또 어디에서 강제를 하느냐? 자, 명의신탁에서 3년을 등기를 강제해요. 근데 선생님 요거 이해하고 싶어요. 이해가 안 돼요.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런 기본 골격들을 외워놓고 들어가야 돼. 그러고 나서 요 표제부라는 것은 그러면 요 표제부는 권리냐 사실이냐. 표제부니까 요걸 사실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중에 사실의 등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조금 전에 지적 파트를 배웠으니까 봐봐요. 자, 지목이에요. 지목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지목 변경은 60일에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죠. 지목 변경은 몇 개월에 등기를 강제? 1개월에 등기를 강제. 근데 선생님 왜 그래요? 그러기 전에 요거는 암기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가구는 무슨 건이라고 그랬냐?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권리. 공통점이 권리거든. 그래서 나중에 요걸 뭐라고 배우느냐? 이게 바로 권리라고 배워요. 그래서 권리의 등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무슨 증이냐? 바로 권리증이 되는 거예요. 권리증. 그러면 우리 물건 사면 뭐 주죠? 영수증 주죠. 요 영수증이 바로 권리증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게 바로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필 정보가 돼. 등기필 정보. 그러면 요거는 영수증이야. 그럼 영수증은 어때? 잊어먹으면 발급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등기필 정보는 분실되더라도 뭐예요? 이때는 재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재발급해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권리증으로서 이게 등기필 정보야. 올해 2.5점짜리 이게 나온다고 그랬거든. 무조건 출제가 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아까 등기필 정보, 영수증이 얼마나 중요하겠어.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등기법 문제를 풀 때. 등기법 문제를 풀 때. 그러면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오늘 이후로부터 이제 앞으로 등기법을 공부하는 방식은 일단 등기부의 양식을 우리가 표제부 갖고 일반 등기부, 표제부 갖고 올고 양식 구조를 알아야 되고, 근데 등기 분류와 관련돼서는 모든 게 요 등기부에서 나온다라는 거야. 그게 여기 무슨 등기가 있어요? 사실의 등기, 이거는 권리의 등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등기부의 역할에 따라서 크게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모든 등기 분류는 요 등기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가 요거는 앞으로 50번을 강조한다고. 50번을. 그러고 나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잡아놓을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첫 번째.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요. 자, 우리가 이제 절차법상 권리 변동으로서 우리가 6단계가 있어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제한, 소멸. 또 안 외우니까 이거는 자주 출제가 돼서 요렇게라도 외우라고 그런다고. 자, 보, 설, 이, 변, 처, 소 이렇게 외우라고 그런다. 이거는 우리 민법의 권리 변동, 즉 실체법상 권리 변동, 득실 변경 듯이 우리 등기법에서도 우리 절차법상 권리 변동으로서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제한, 소멸. 그럼 여기 봐봐요. 권리 변동이니까 봐봐요. 여기는 주로 뭐를 써놓느냐?
요 갖고 얼구가 아까 걸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최초로 개설하면 소유권 보전 등기라고 쓰거든. 여기를 최초로 개설하면 설정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거든. 그러니까 보전은 뭐냐? 그럼 보전 개념 자체를 알아야죠. 보전은 이렇게 써봐요. 자, 갖고를 처음으로 개설하면 이거는 보전이라고 쓰는 겁니다. 설정이란 그러면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게 바로 설정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전이라는 것은 요거는 주체의 변동을 이야기해. 인이 바뀌면 주체의 변동. 요 변경이라는 것은 객체가 변동하는 거라. 객체의 변동. 자, 처분의 제한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요 처분의 제한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바로 가압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들. 이걸 처분 제한 등기라고 이야기하거든. 자,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거든. 그럼 사실 제가 해달라는 건 딱 3개밖에 없어요. 요 부분. 요거 6개 하고, 요거 하고, 등기부의 양식, 그 다음에 등기의 분류. 요거만 해놓으면 이제 나머지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엮어서 이제 연결 고리만 해놓으면 되거든. 그러면 요 보전 등기는 갖고를 처음으로 개설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등기 스타트는 보전이거든. 그래서 보전이 바로 여기에 별표가 뭐예요? 5개짜리. 모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처분의 제한, 요것도 이제 별표가 3개짜리죠. 요거는 이제 늘 출제가 되는 거니까 직간접으로 해서. 그러면 자기가 등기법의 중심 키들은 이런 것들이야.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자, 벌써 눈치가 빠른 사람 봐봐요. 벌써 이제 A가 B한테 우리 아까 첫 시간에 했듯이 A가 B한테 1억의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전세권을 설정해서 그러면 A가 B한테 설정해줬으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겠죠. 자, B가 C로 바뀌었다. 주체가 바뀌었죠. 주체의 변동이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요 1억이 바뀌었어요. 객체의 변동, 저 권리 내용의 변동이거든. 그럼 1억이 바뀌면 전세권 변경 등기야. 이것도 모르고 전부에 등기법 공부를 하는 사람이 수두룩 하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한번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자, 전세권 이전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전세권 변경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전세권 설정 등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요. 요 보전과 설정과 이전과 변경과 처분의 제한 요 소멸이 바로 우리 등기법의 중심 키라는 거야. 키워드라는 것들이 키워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하도 안 해오니까 보설, 이변, 처서 이렇게 해서 개념을 우리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갖고를 최초로 개설한다. 갖고 자, 소유권 보전 등기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죠. 소유권 보전 등기는 며칠? 60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자꾸 가게 되는데 등기법은 자꾸 자 봐봐요. 나중에 이제 몇 달 지나면 지적 봐봐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지적은 막 문제 풀 때 막 이래요. 근데 등기만 보면 사람들이 막 겁을 먹어요. 그래서 벌써 이게 마음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충분히 그러면 요 관계 속에서 이제 뭐예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야. 충분히 지금 이제 등기법 뭐예요? 12문제 중에 요거만 요 정도만 머릿속에 뭐예요? 딱 각인이 돼 있다면 12문제 중에 6문제는 건질 수 있거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자, 그러면 요렇게 이제 한번 지워 봤어요. 자, 그러면 등기법 문제 풀 때 사람 겁을 먹지 말고요. 아, 등기부의 양식. 자, 표제부 갖고 얼구가 있구나.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갖고를 한번 가볼게요. 갖고는 아까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갖고는 뭐예요? 순위번호라고 그래요. 순위번호. 그러면 순위번호 1이 나갔다. 1 다음에 2, 3이다. 1, 2, 3, 4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다? 이게 주등기야. 그러면 셀 나누기 2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부기등기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등기의 방법 1, 2, 3, 4로 나가는 형식 이게 주등기고 다시 일러가는 게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등기, 부기등기 관계 매년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 관계 속에서 이제 우려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럼 요걸 가지고 이제 등기법을 나 몰라요 그러지 말고 오늘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는지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요거는 자 기출문제를 한번 가보죠. 등기법 13번 문제 맨 뒤에.
자, 13번 문제 저기 나와 있네요.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는 역시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개념에서.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봐봐요. 자, 그럼 본인이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그 옆에다 이렇게 앞으로 요거는 수만 번을 듣게 될 거예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그럼 이 사람은 그러면 뭐예요? 자, 매도인이 되고요.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된다는 거야.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자, 우리가 뭐예요? 저기 뭐 학원에 연변 사람이 있어요.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는 도사가 돼가지고 1, 2차 동차에 합격했고요. 참 잘해요. 처음에 여자분인데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 매도인이 뭐예요? 매수인이 뭐예요? 한 장 해버리죠. 면법 시간에. 매도인이.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자, 뭐 파는 거, 건너뛰는 거, 매수인은 받는 거. 그랬더니 처음에는 매도인, 매수인부터 한 사람이 요번에 민법 뭐예요? 작년인가요? 올해 민법 모의고사 보는데 막 90점에서 95점. 말이 안 통해, 그 사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요 사람이 집을 팔았으니까 매도인, 매수인. 요 사람이 그러면 뭐냐?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사인이 되는 거야. 사인. 이 사람이 사인이 되는 거야. 사인. 그럼 일반인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뭐냐? 등기 권리자가 되고요.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야.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요 두 사람 뭐라고 그래요? 이게 당사자라고 그러거든. 당사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누가 권리자고 누가 의무자인지. 그러면 당사자. 자, 그럼 요 관계 속에서 이제 요 옆에다 요거 하나 이렇게 등기소 하나 그려봐요. 등기소. 이게 등기소라고 생각해봐요.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 관계예요. 앞으로 등기법은 요 관계 속에서 이제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 그러면 요거 봐봐요. 요 사인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겠죠. 요 사인 간의 관계. 이 관계가 뭐냐? 이게 실체관계예요. 실체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실체관계 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기서 그러면 사인 간의 관계가 실체관계야. 그러면 요 사인의 권리 의무를 결정짓는 법, 이게 바로 실체법이 돼요. 실체법. 요 실체법이 뭐냐? 바로 민법이라는 거야. 민법. 그래서 민법은 바로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법. 그래서 실체라는 것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요 사인이 그러면 요 사인이 등기소에 처벅 걸어간다. 뭐라고 써놨어요? 이게 절차관계야. 이 절차관계가 바로 무슨 법이냐? 절차법이 돼. 이 절차법이 바로 뭐냐?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 되는 거야. 등기법. 그럼 봐봐요. 요 문제는 기본 중에 모든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 문제가.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 개념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절차관계도 뭔지도 모르고요. 실체관계도 뭔지도 모르고 마음먹기에 달려있는데 그거 하나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는 뭐냐? 요 실체법은 뭐예요? 요거는 목적이 되는 거야. 목적. 요거 이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법의 목적이 바로 민법이고 실체법의 수단이 바로 절차법,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등기법하고 민법은 우리 절차법과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차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차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차체가 바퀴가 없네요. 바퀴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거나 요 바퀴에 해당되는 게 바로 등기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자,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요 관계 속에서 뭘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요하죠.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또 원리들이 발생하게 되거든. 자, 그럼 봐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본인이. 자,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집을 팔아서 근데 얘가 등기를 안 해줘요. 등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B가 얘한테 등기 좀 해다오. 그래서 이게 써봐요. 이게 바로 등기 좀 해다오. 이게 등기 청구권이잖아. 등기 청구권. 그럼 요거는 그러면 사인이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 좀 해다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등기 신청권이야. 6개월이 지났는데도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하고 구별도 못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무슨 개념? 그러면 선생님, 뭐가 그렇게 중요한? 이제 개념을 잡아내려고 중요한 거죠. 자, 봐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어디에서 배워요? 민법에서 배우자. 그래서 실체법상 권리. 요 등기 신청권은 절차법상 권리. 절차법상 권리.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란 사인한테 요구하는 것.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사인이 국가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등기 신청권.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 되려면 사인이 몇 사람이 있어야 돼요? 2사람.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은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하잖아. 자,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등기 한 사람이 가면 단독이고 둘이 가면 공동 신청.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단독 신청에서도 발생하고 공동 신청에서도 발생하잖아요. 오늘 요거 하나 배운 것도 오늘 뭐예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개념을 잡아놔야죠. 한번 찍어볼까요? 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가 되는 거고,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에, 자,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권의 행사에 상대방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는 뭐냐? 자, 등기법상, 절차법상 권리자는 등기부상 이익을 받아. 이익을 받으면 모조리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가 바로 뭐예요? 불이익을 받는 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 개념 아니?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 개념 아니? 이 문제 물어본 거거든 지금.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뭐예요? 한마디로 요거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자가 바로 등기 권리자. 행사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자가 뭐가 된다? 등기 의무자가 되죠. 등기부상 내가 이익을 받았어. 이익을 받으면 뭐예요? 그때는 등기 권리자.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때는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가 집을 팔았어요. 등기를 안 해가요. 그러면 재산세는 그러면 지금 재산세는 누가 내요? 저 사람이 내죠, 지금. 내 사람이 내잖아. 등기를 안 해가니까. 그러니까 불이익은 얘가 받았죠. 그러면 등기 좀 해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익을 등기를 해가라 불이익을.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등기를 해감으로써 불이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되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 실체법상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한다. 어때요? X가 되죠. 그러니까 요 관계 속에서 요 문제인 거예요. 그럼 한번 봐봐요. 이 문제를 생각했다면 좀 권리자 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일치하지 않죠. 등기 좀 받아가 등기 인수 청구권이거든. 이거는 등기 인수 청구권. 맞네. 자, 이번은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그러니까 등기 좀 해줘 엄마. 요구하는 게 바로 권리자가 되네. 그럼 3번에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이익을 받으면 권리자요, 불이익을 받으면 의무자라는 거네. 그래서 형식적으로 판단해야지 실체법상 권리 의무에 대해서 고려에 대해서는 안 된다. 맞네. 자, 4번의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준 경우 얼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한 경우 갑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에 해당된다. 등기감으로서 이익을 받는 사람이니까 갑이 맞네요. 부동산 갑을 병으로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인이 갑에게 남아있는 병이 어를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등기를 해감으로써 병은 불이익을 받았죠. 그러니까 병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에 해당된다? 의무자에 해당되는 거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여기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치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수업 시간에. 기초에 충실하라. 이게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냐면 수업 시간에 수만 번을 이야기했거든. 그럼 이것도 결론적으로 개념에서 나온 거거든. 개념 자체에서.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봐봐요. 그럼 이번에 민법에서 나온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얘가 그러면 봐봐요. 얘가 등기를 안 해줘. 그러면 법원에 가서 무슨 판결을 받을까요?
이행 판결을 받겠죠. 그럼 이행 판결은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거든. 그럼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발생해. 근데 요번에 민법에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어때? X가 되는 거야. 이행 판결은 몇 조로 가느냐? 186조로 가게 되거든, 나중에. 그래서 요번에 민법 문제가 그거고요. 그럼 자기가 앞으로 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따져나가야 돼. 그러면 자기가 응용 한번 해볼래요? 자, 그러면 응용을 한번 해봐요. 무슨 등기가 있어요? 상속 등기가 있지. 상속은 그러면 단독이 공동이? 단독이죠. 그럼 봐봐요. 상속 등기 시 등기 정권이 발생한다. 어때? X. 그렇죠. 등기 정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죠. 뭐는 발생하지만 등기 신청권은 발생.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자기가 풀느냐 못 풀느냐 이게 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수강생들 뭐 맨날 이게 수만 번 들었는데 이게 틀렸겠어요? 틀릴 이유가 없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14번 가보죠. 등기 신청이 각하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그 문제는 옆에다 요걸 한번 써보실래요? 자. 자, 무효라고 한번 써봐요. 무효. 자, 거기 메모란에 있죠. 무효가 뭐예요? 무효가 뭔지도 모르고 무효거래요. 무효란 일단 성립 요건은 갖췄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무효거든. 근데 무효도 두 개가 있어요. 자, 두 개가. 자,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어. 상대적 무효.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확정적 무효도 있고 유동적 무효도 있는데 우리가 등기법에서는 이제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요 두 개의 의미만 잡으면 돼요. 민법에서는 이제 절대적 무효 그러면 요게 나왔죠. 우리 1번 문제가 A형 1번 문제가 읽을 겁니다. 반사의 질서 유형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출제가 된 거고 우리 절대적 무효와 관련돼서 우리 등기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1호라고 29조 1호라고 써봐요. 1호가 뭐냐? 가나 위반. 자, 29조 2호가 뭐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우리가 매년 출제된 게 이거거든. 그러면 요거 2호거든. 자, 우리 등기법에 지금 12문제 나온 게 전부 요 문제거든. 자, 우리 사건이 등기가 할 것이 아닌 경우.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거든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서 우리가 자, 1호와 2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어도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1호가 가나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3호부터 11호까지는 상대적 무효가 돼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하게 놓은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절대적 무효가 두 개가 있어. 근데 민법에서는 절대적 무효가 많아요. 상대적 무효는 두 개밖에 없어. 107조 비진이 어사 표시와 108조 통정 허위 표시가 있거든.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절대적 무효가 두 개. 나머지는 다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보죠. 이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기관이. 저희가 등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자, 14번. 1번에 가볼까요? 자, 여기 일부 지분, 일부 동그라미처럼 와요. 일부 동그라미. 일부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가 뭐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가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잖아.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이해를 먼저 해요. 자, 여기 이제 건물을 신축했어. ABC 세 사람이 집을 졌어요. 건물이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지분은 얼마예요? 지분. 이제 지분도 몰라요. 세 사람이니까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A가 쫓아가서 등기가 나한테 내 3분의 1만큼만 등기부를 개설해 주세요. 돼? 생각을 한번 해. 돼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선곡을 해봐.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A가 처음 가서 3분의 1만큼만 보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등기한이 각하. 왜 안 됩니까? 그러면 보전 등기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함으로써 당신 것만 개설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부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전 등기 돼야 안 돼. 안 되죠. 무슨 무효가 될까요? 절대적 무효가 되거든. 각하 사유. 자, 니은의 농지 동그라미 쳐놔봐요. 농지. 자, 전세권 동그라미. 농지 전세권은 절대 안 돼요. 농지 전세권은 지주 전후제 병폐 때문에 안 됩니다. 이호 사유가 되는 거네. 자, 법원이 촉탁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가압류 등기를 가압류 등기는 어디로 갈까요? 우리 따놓고 이제 가압류 등기는 등기소로 갈까요? 법원으로 갈까요? 거기서부터 삐그덕거리는 거야. 가압류 등기는 어디로 갈까요? 법원으로 간다. 법원으로. 그러면 등기소로 가면 뭐라 그래요? 등기한이 각하. 우리 가압류는 취급 안 합니다. 당신이 법원을 통해서 오세요. 이러거나 법원이 우리한테 알려주거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었던 등기를 신청 동그라미. 신청 안 돼요. 이호 사유가 되거든. 자, 공동상속인 일부가. 자, 그럼 봐봐요. 자, 이해를 먼저 하라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삼형제가 있어. 그럼 지분이 얼마일까요? 3분의 1이겠죠. 그러면 장남이 쫓아가서 3분의 1만큼만 상속 등기해 주세요. 그래서 등기한이 각하합니다. 당신 집안은 진짜 콩가루 집안이네. 콩가루 집안. 어제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어제 뭐 2탕이나 뛰었어요. 두 군데나 갔다 왔습니다. 요즘 많이 돌아가셔요. 아이고, 웬 돈 이야기를 그렇게 해놓는지 형제지간도 속상해요. 속상해. 그러니까 이거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뭐 3분의 1씩 뭐요? 공손히 나눠 가지면 되잖아. 뭐 그게. 그래서 요 사람이 형이 쫓아가서 3분의 1만큼만 상속 등기해 주세요. 안 돼. 근데 형이 쫓아가서 우리 동생들을 위해서 전원에 상속 등기해 주세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럼 한번 볼까요? 디귿에 리얼에 공동상속인 일부 동그라미. 일부가 자신의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호 사유가 된다는 거야. 각하 사유가 된다는 거야. 각하 사유. 자, 그러면 자, 일부는 안 돼. 전원은 되지만. 자, 미움과 관련돼서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 동그라미. 자, 우리 분리 생각을 한번 해봐요. A가 B한테 이렇게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놔서 그러면 요 저당권 피담보 채권하고 요 저당권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게 가면 이것도 따라가야 돼. 부정성 위반이거든. 당연히 각하 사유가 되죠. 메토 사유로서 이요. 그럼 전부 요거는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닐 미음 요거는 등기가 모두 안 된다는 거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해봐. 이거는 우리 등기법에서 이호 사유가 빠지면 이거는 시체예요. 이거는. 그래서 1호하고 1호는 무슨 위반? 제가 여기 봐봐요. 아까 어디에서 살아요? 맨날 물어보는데 아까 3시간에 힌트 줬잖아요. 마포구에 삽니다. 마포구. 맨날 그러면 다음 주에 오면 또 물어봐요. 선생님, 마포구에 산다고 그렇게 하게도. 그러면 제가 이제 집 나올 때 마포에서 나왔어요. 마포구 신수동에서 나왔어. 근데 만약에 수업 끝나고 딴 데 가면 돼야 안 돼? 안 돼. 그게 가나리반인데. 그죠? 그게 바로 반사의 질서라서 망치로 맞아 죽을 일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나리반. 그러니까 1호는 가나리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니까 요 2호는 매년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럼 적어도 우리 등기법에서 절대적 무효 이거 모른다.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등기가 안 돼.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번을 가볼까요? 15번은 어떤 문제냐? 자, 15번에 등기필 정보 줄쳐놔봐요.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는 영수증이라고 써봐요.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이에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영수증으로서 자, 그러면 영수증은 언제 작성해 주느냐? 거기에다 꼬리표 메모란에다 써봐요. 자, 그러면 영수증은 언제 만들어줘? 자, 영수증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자, 등기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 작성해 준다고 영수증을 만들어줘요.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일치할 때 작성해 줘. 뭐 영수증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기초개념 봐봤으니까 A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무슨 등기하죠? 소유권 보전 등기잖아. 그럼 신청인은 누구죠? A죠. 명의인도 A죠. 일치 불일치? 일치. 그러면 영수증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네. 그럼 이거 영수증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영수증을 만들어줬는데 요 A라는 사람이 뭐 영수증을 관리를 못해서 분실을 해버렸어. 재교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봐봐요. 자, 1991년도 전에는 영수증을 뭐 2개를 만들어줬어. 분실했으면 믿고 만들어줬더니 믿고 만들어줬더니 뭐라는 거야? 영수증을 2개나 들고 있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1991년 이후에는 뭐예요? 등기 필정보 영수증이 분실되거나 멸실되더라도 절대 재교부하지 않아. 이거 완전 주워먹는 문제거든. 그러면 거기 3번을 한번 봐봐요. 3번. 등기 권리자가 등기 필정보를 분실 동그라미 쳐놔봐요. 분실. 자, 영수증을 분실했대. 그러면 관할 등기소에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때? X. 없을 뿐. 영수증을 왜 또 만들어줘? 만들어줬던 거.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 3번. 오히려 이 문제는 아주 쉬웠던 문제측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고요. 자, 16번도 마찬가지. 16번도. 자, 16번은. 자, 16번은 갑이 걸 소유의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 동그라미 쳐놔봐요. 매도. 매도가 뭐예요? 거기 위에다 매매라고 써봐요. 매매. 매매가 뭐예요? 매매.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 소유권 이전 등기. 가꾸죠. 그럼 생각해봐요. 제가 바빠요. 제가 바쁩니다. 자, 그러면 법무사한테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법무사한테 등기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2번을 한번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틀렸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옳은 갑의 이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어때? X죠. 자, 대리인 줄 쳐놔봐요. 대리인 거기 밑에다 제3자라고 써봐요. 그럼 제3자에 의한 신청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임장을 주면 가능하겠죠. 이게 문제네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왜냐하면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너무 등기법 문제 풀 때 너무 겁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등기법 자체는. 그러니까 오히려 등기법이 쉬워요. 그러니까 요번에 효자 과목이 뭐였느냐? 중개사법이 효자 과목이 아니라 공시하고 세법이 효자 과목이 됐습니다. 조금만 공부한 사람은 95점이 다 나왔거든. 아예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오히려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중개사법보다 공시하고 세법을 공부한 사람이 더 고득점을 받았다라는 거야. 고득점을.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당연히 2번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17번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7번은 가등기입니다.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가등기와 관련돼서는 그 위에다 한번 써볼래요. 가등기. 자, 가등기 참 어려워요. 자, 가등기는 임시방편이죠. 자, 가등기는 어디로 가느냐? 자, 이렇게 써봐요. 등기소로 가요. 등기소로 가요. 근데 가등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등기소로 가는지 법원으로 가는지. 아까 가압류 가처분은 어디로 갈까요? 법원으로 가요. 가등기는 등기소로 갑니다. 둘이 가면 뭘까요? 공동신청이에요. 혼자 가면 단독신청이겠죠. 그래서 우리 단독신청. 우리 그러면 가등기는 공동신청도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단독신청도 가능하다는 소리네. 저 가등기를 가지고 자,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보전이야. 자,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적 권력을 장차 발생.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본 수업에서 기초 입문부터 해가지고 가등기는 수만 번을 듣게 될 게 바로 요 소리예요. 그래서 항상 가등기는 매년 출제가 되니까 이걸 활용해 먹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수 있도록 생각해 줘야 돼요. 가등기는 등기소로 간다.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집도 처분할 수 있고요. 가등기 된 집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자 쾌락을 장차 발생. 근데 봐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활용을 해먹을 수만 있으면 돼요. 활용을 해먹을 수만 있다면, 활용을 해먹을 수 있다면, 활용을 못 해먹으니까. 그럼 봐봐요. 국어 실력이 있는지 여기서부터 도전을 한번 해볼까요? 맨날 이걸 어렵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렵죠, 어렵기는. 자, 가등기에 의한 가처분. 가등기에 의한입니다. 가등기에 의한은 뭘까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등기를 가지고, 의한은 가지고라는 뜻이잖아.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을 걸 수 있느냐? 안 되잖아. 읽어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애우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가등기를 가지고. 순위 버전.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은 걸 수가 없잖아요. 가등기를 가지고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이니까. 자, 그러면 자기가 요걸 가지고 이제 활용해 먹어볼까요? 일반의 소유권 버전 등기 잘라봐요. 이제 활용해 먹어봐요. 하나라도 제대로 일하는지. 소유권 버전 등기에서 버전 동그라미. 자, 버전. 자, 이제 재밌어요, 등기법은. 자, 버전. 버전은 아까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잖아. 근데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를 최초로 개설하는, 그럼 봐봐요.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데 버전할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소유권 버전 등기는 가등기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 자, 이번에,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장래 동그라미 쳐놔봐요. 장래 동그라미 쳐놨죠. 그러면 장래 확정될 청구권인 경우 가등기 할 수 있다. 여기 봐봐요. 가등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가등기를 가지고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가등기 된 뒤도 처분이 가능하고 물권자 쾌락을 읽어봐요. 장차 발생. 그러니까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거고요.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4번 지문 옆에다 요거 한번 써봐요. 자, 4번 지문 앞에다. 4번 지문 메모란에다가. 요거거든요. 가등기 기한 번등기라고 한번 써봐요. 가등기 기한 번등기 썼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한도 결론적으로 봐봐요. 가등기를 가지고 번등기를 실행하죠. 그러면 요거 가등기 밑에다 써봐요. 뭐라고 써놨죠? 예약. 번등기. 이걸 완결권이라고 그러거든. 예약 완결권. 그러면 예약 완결권은 뭐라고 그러냐? 이게 형성권이야. 그럼 작년에 이 문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자, 그러면 형성권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형성권이란. 자,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이게 형성권이거든. 민법에 올해 형성권이 한 문제 나왔죠. 자, 지상물 경신 청구권. 이거는 청구권이 아니라 뭐예요?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죠. 근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청구권, 형성권.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나타날까요? 청구권이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는 게 청구권이야. 근데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일방적 의사표시에 발생하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자가 있어.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능력이 있어, 없어? 자기 지분 있죠. 남의 지분은 처분 능력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야. 4번 한번 가볼까요? 그 옆에 4번 지문에다 써놨죠. 가등기 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중 1인이 공유물 보전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 동그라미.
전부에 관한 본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니 거나 신경 쓰세요. 가등기는. 가등기한 본등기는 니 거만 신경 쓰세요. 왜? 니 거에 대한 니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능력이 있지만 남의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능력이 없거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원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전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지분에 대해 이게 수업 시간에 수천 번 했어. 올해 나온다 가등기. 그래서 하도 이제 자 며칠 지나면 까먹고 며칠 지나면 까먹으니까 봐봐요. 요거까지 외우라고 그랬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자가용. 자가용은 뭐라는 거예요? 가등기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지만 남의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하도 자집출제되니까 이걸 암기 코드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자가용. 가등기는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지만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자가용. 나중에 자가용 엄청나게 듣게 될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원래 정석 플레이는 이렇게 푸는 거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예하관계할건. 예하관계할건은 형성권으로서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 이게 그러면 일방적 의사표시하면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능력이지만 남의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능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전원에 대해서는 안 돼.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4번이 그래서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상했던 대로 뭐 가등기와 관련돼서 아마 역대적으로 가등기 나왔는데 가등기 중에서 제일 또 쉬운 문제 중에 하나에 해석해요. 역대적으로. 근데 상대적으로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가 되고요. 17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8번은 수용. 여기 수용이 저는 박스 문제가 나올 거를 예측을 못했어요. 지문으로 나올 거는 예측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도 나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한번 볼까요? 자, 문제 18번과 관련돼서는 그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자, 여기 18번은 사실 당사자 신청의 종류에 대해서 사실 이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당사자 신청의 종류. 그럼 원칙은 두 개가 있어요. 원칙은 둘이 간다. 자, 원칙은 공동이고 A가 단독 신청입니다. A적 측면이 공동.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 알아야 되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이 문제는 자, 수용은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니까 자, 원시취득이니까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으니까 187조. 자, 187조 사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요 논리가 하나 또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게 등기는 어려운 게 뭐예요? 한 문제를 독자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포괄해서 내서 등기가 그래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자, 수용은 무슨 취득이? 원시취득이죠. 거기에 존재하는 권리. 자, 써놔봐요. 원칙적으로 무슨 말소냐? 자, 직권 말소예요.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예요. 그러면 A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너 알고 있니? 요걸 사실 물어본 거거든. 이걸 물어본 거거든. 자, 그러면 사실 그래서 단독 신청해서 요거에서 한 개 지문을 만들어 놨고요. 니언을 만들어 놨고 요거는 니언으로 만들어 놨고요.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디귿과 관련돼서 아직 지문을 우리가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지문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럼 한번 가서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볼까요? 자, 1번에 가볼까요? 자,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의 수용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용위원회에서의 재결서를 등기원인 정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무슨 신청할 수 있다? 여기 무슨 신청이라고 써놨어요? 단독 신청. 그래서 단독 신청. 그러면 기억은 맞네요. 자, 니은과 관련돼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은 토지 수용으로 연월일은 수용 재결일을 줄쳐놔봐요. 수용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시가 바로 등기 원인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장난친 거고 수용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시기가
수용시가 바로 뭐예요? 등기한 일자야. 그럼 수업시간은 얼마나 이야기하는? 요거는 읽어봐요. 187조와 관련된 거거든. 187조와 관련된 거. 자, 뒤것으로 가죠. 자, 수용 동그라미 써놔봐요. 수용. 수용은 그 밑에 국가라고 써봐요. 국가. 국가. 자, 국가 그러면 가로 열고 진정성이라고 써봐요. 자, 농지취득자격증명 줄쳐놓고 그 밑에다 진정성이라고 써봐요. 진정성. 그러면 자, 국가 그러면 수용은 진정성이 확보되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첨부한다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리얼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자, 등기 권리자 단독 신청에 의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하는 부동산을 이해해서 거기에다 줄쳐놔봐요. 전제하는 지역권 등기,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요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리얼로 만들어 놓은 거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미음으로 가볼까요? 자,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수용,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의 실효, 실효 동그라미. 자, 실효. 자, 여기가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뒤로 갑니다. 쪽 소유권이 이전된 게 말소 동그라미. 자, 이제 봐봐요. 원래는 자, 수용은 누가 하죠? 국가가 하죠. 그러면 수용에 한 등기는 단독 신청이야. 근데 수용회에서 등기가 됐다가 실효가 돼서 권리를 잃은 자가 있으면 권리를 얻은 자가 있거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헷갈린 부분만 출제를 해놨어요. 기업 수용에. 그래서 요 문제도 상당히 어렵게 접근할 수 있으면 되게 어려웠던 문제 중에 두 개예요. 근데 수업 시간은 뭐 몇 번 이야기했던 거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아주는 것, 기업, 리을, 미음. 요거에 따른. 그럼 선생님 내년에도 출제 예상이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뭐가 출제되느냐? 기업, 리얼, 미음. 요 세 개는 또 다시 내년에도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리얼하고 미음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는 몇 번을 찍었느냐? 제가 기억하고 디귿하고 리얼을 찍었어요. 미음은 작년에 출제가 돼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디로 죽도록 공부했느냐? 리얼을 공부했거든. 리얼과 관련돼서. 그래서 예상했던 문제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래도 요 기억, 니은, 디귿, 리얼, 미음 요거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복 숙지할 겁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되는 거네. 자, 19번에 한번 가볼까요? 자, 합의 등기야. 이것도 기본만 알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풀리지. 자, 그러면 거기 밑에다가 메모란에다 한번 써볼래요? 이렇게 써봐요. 합수적 소유라고 써봐요. 합수적 소유. 합수적 소유. 자, 요 합의 등기와 관련돼서는 저만, 대한민국의 저만 강의를 요렇게 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합수적 소유. 합수적 소유. 자, 합수적 소유, 그러면 요렇게 동그라미 잡아요. 이게 합의야. 이게 합의. 합의야. 이게 합의라는 거예요. 합의. 이게 합의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숫자가 무슨 숫자냐? 손이라는 뜻이야. 선수라는 뜻이에요. 자, 선수예요. 그러면 요렇게다가 밑에다 살짝 그림을 요렇게 그려요. 여기 합이라고 써봐요. 합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손을 요렇게 댔다고 생각해봐요. B라는 사람이 요렇게 손을 댔다고 생각해봐요. C라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대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가 합의라는 재산을 손을 대고 있으면 A 지분은 전부 미치거든. B도 전부 미치고 C도 전부 미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합의 등기 시 지분은 표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부에 미치니까. 합의라는 뜻만 표시해주면 되지. 합의 지분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요 문제가 우리가 출제가 된 거고. 그러면 A가 보면 A가 돌아가셔서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A-가 있죠. 자식이. 그러면 아버지 손하고 아들 손하고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합의 지분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게 나중에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뭐라고 써놨어요? 만남. 자, 우리 만남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제 필연적 만남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만나는 것도 우연적 만남인데, 그래서 만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연적 만남이 있고요. 그러면 우연적 만남이 이게 공유야, 공유.
자, 필연적으로 만났다. 이 필연적으로 만남이 바로 뭐예요? 이게 합의가 되는 거야. 합의. 그러니까 필연적 만남. 그러면 식당을 운영할 목적으로 세 사람이 뭉쳤다. 그러면 공유의 합의예요. 합의가 되겠죠. 그렇죠. 합의가 되겠지. 합의가.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러면 인적 결합체가 강해요, 약해요? 강하겠죠. 그러면 인적 결합체가 약하겠죠. 그러면 합의 지분은 각자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무슨 동의가 필요해? 전원 동의가 필요하겠지. 그게 이제 올해 또 민법에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출제됐고. 그러면 합의라는 지분은 따로 표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맨날 생각도 안 하고 틀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봐봐요. 자, 우리 아주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맨날 외우지 말고. 가압류 공유지분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쓰시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럼 공유지분의 가압류 가처분은 될 수 있죠. 그러면 합의지분에 대해서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합의지분의 가압류 가처분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문제도 상대적으로 몰랐더라도 봐봐요. 19번에 가볼까요? 합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정답은 2번이 되네. 2번에 봐봐요. 합의 등기를 하는 경우 합의자의 일원과 각자의 지분 비율이 기록되어 있다. 어때? X. 합의 등기 시 합의 지분은 표시가 되지 않잖아요. 않잖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해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선생님 틀렸어요? 틀렸을까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 마음이 급해. 딴 거 없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실력이 없어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시험에 강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배울 거고요. 그래서 합수적 소유 줄임말이 바로 합이다. 숫자가 무슨 숫자다? 선수라는 거 나중에 기억을 할 거고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된다는 거예요. 자, 20번 상식적으로 한번 봐봐요. 자, 20번 문제가 안 배웠다고 그러는데 안 배우기는 뭘 안 배워요? 거기 한번 봐봐요. 20번 문제. 등기 신청이 각각 일정에 대해서 이 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이 한 기록 명령에 의하여, 이게 오타가 나왔네요.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풀어봐요. 한번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시험장 가서 봤다. 그러면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럼 봐봐. 문제 20번에 이의신청 한번 봅시다. 자, 이의신청에 대해서 올해 이제 뭐예요? 지문이나 아니면 이의신청에 원론적인 거 나오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의신청은 뭐예요? 그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이의신청은 사태질이에요. 사태질. 이의신청은 사태질이라고 그러는 거야. 야, 등기가 너 똑바로 해, 인마. 너 똑바로 해. 이게 이의신청이거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의신청에서 등기를 하려면 뭐예요? 봐봐요. 이중전세권 될까요? 안 될까요? 이중전세권. 자, 우리 뭐 첫날이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여쭤봐요. 원래 동영상이라는 게 뭐냐면 동영상 강의는 혼자서 떠들어야 돼. 저 카메라에다. 그래서 혼자서 떠들어줘야 인기 있는 강사예요. 뭐 우리 뭐 동영상도 중요하게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저는 또 소중하고 동영상도 소중하지만 사실 뭐 반응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반응이. 그러면 이중전세권. 자, 이중전세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전세권 위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중 전세권은 왜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전세권 위에 전세권에 후등기 저지력상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봐봐요. 그러면 전세권을 제3자한테 양도는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전전세라는 거야. 그러면 이 신청을 하려면 양립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삭제질을 하는데 등기해줘 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양립이 가능. 그러면 거기 1번 봐봐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동그라미. 자, 소유권.
자, 소유권. 그 다음에 저 뒤에 뭐예요? 저당권. 저당권이라고 그랬는데 오타가 나왔네. 저 혼자 졸면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거기에다 동그라미. 그럼 소유권하고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등기를 해준다라는 거야. 근데 봐봐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그러면 2번에 한번 가볼까요? 권리 이전 등기 기록 명령이 있었으나 잘라봐요. 그 기록 명령에 따른 이전 등기 전에, 자, 다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의 권리 이전 등기가 됐대. 그러면 앞에 권리 이전 등기, 뒤에 권리 이전 등기 양립할 수가 없거든. 그때는 등기를 안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말소 등기 기록이 있었으나 말소 동그라미. 말소는 권리적 측면이거든. 그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이 발생했대. 이해관계이 발생했으면 뭐예요? 이거는 등기를 못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을 한번 볼까요? 등기관이 기록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서 신청인에게 첨부 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 이에 응하지 않았대. 응하지 않았는데 해주면 안 되죠. 자, 5번에 전세권 동그라미, 뒤에 전세권 동그라미. 그러면 전세권하고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등기를 안 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의미 정도만 알았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던 문제가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거는 몇 조 조문을 만들었느냐. 자, 거기 옆에다 써놓을래. 규칙 161조를 1, 2, 3, 4를 붙여서 그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규칙. 근데 우리가 규칙까지 다 할 수는 없거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공을 쌓아주는 거거든. 이 신청은 무슨 질이에요? 사대질이네. 그래서 대표적인 이중 전세권. 전세권 위에 전세권은 설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 말은 이중 전세권은 그래서 안 돼요. 이게 바로 후등기 저지력과 관련된 거거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원론적인 것만 알았다면, 그러니까 출제원이 알았어요. 네가 이 신청에 대해서 제일 정확한 걸 아는 것보다도 이 신청이 네가 뭔지를 알았느냐, 이걸 한번 여쭤본 거거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1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줄 쳐놔봐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잖아.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봐봐요. 자, 보존 등기 중에서도 역대 뭐예요? 제일 쉽게 출제된 게 요 문제야. 역대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지.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한번 건물을 신축이라고 써봐요. 건물의 신축. 건물의 신축하면 무슨 등기하죠? 자,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건물의 신축은 무슨 취득? 원시 취득. 그러면 원시 취득이니까 매매 계약서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그렇죠. 벌써 자기가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하고요. 저는 이해해서 문제 푸는 사람하고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벌써 건물의 신축은 무슨 취득이죠? 원시 취득이잖아. 그러면 원시 취득이면 원시 취득이죠. 그러면 원시 취득이면 매매 계약서 없잖아. 그러면 등기원인도 없고 등기원인일자도 있을 턱이 없죠. 그러면 간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럼 정답은 등기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해야 된다. 워낙 자주 출제되는 거고 정답은 역시 1번. 그래서 올해 출제원이 아주 친절했어요. 만약에 이걸 1번으로 갖다 놓지 않고 5번으로 갖다 놨다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텐데. 그러니까 등기부 시간 딱 찍고 넘어가 버려야지. 뭐 딴 걸. 그러니까 2번까지 갖다라는 사람은 공부 더럽게 안 한 거야. 더럽게 안 한 거야. 솔직한 말로.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한번 잡아주고요. 자, 부탁드릴 거예요. 그러면 21번의 정답은 몇 번?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2번의 부기등기네요. 부기등기. 자, 부기등기와 관련돼서는 아주 쉬웠던 문제 중에 또 하나에 속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근데 만약에 좀 몇 개 더 헷갈리는 걸 2개만 더 집어넣었다면 어려웠던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일단 22번은 문제 있어서 근거가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 옆에다 한번 메모를 안에 써봐요. 자, 방법과 형식에 따른 물려로서 원칙, 주등기, A가 부기등기예요. 부기등기. 자, A라는 것은 요거는 법률 규정을 암시하는 거고요. 법률 규정.
그러니까 부기등기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우지 않더라도 공통분모를 생각하면서 외워줘야죠. 그래서 자, 부기등기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 애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기등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기등기가 예적 측면으로서 자주 출제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 22번 가서 특약 동그라미 쳐놔봐요. 한매특약. 한매특약, 특약 동그라미. 그래서 특약은 국가가 부기등기하라고 그래서 그쪽 부기등기. 자, 2번에 권리소멸 약정에서 약정 동그라미. 약정은 부기등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특약과 약정은 부기등기야. 근데 이제 3번을 우리가 잘 잡아놔야 돼. 저당권 설정 줄 쳐놔봐요. 자, 맨 뒤에 저당권 설정. 자, 줄 쳐놨죠. 앞으로 가봐요. 전세권이에요, 소유권이에요? 맨 앞으로. 자, 전세권이에요, 소유권이에요? 전세권이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등기야. 만약 소유권이라면 그때는 주등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되고 등록되는 것을 지칭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한 번만 따지면 돼. 부기등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뭐 모든 상황 다 따지면서 본인이 문제 풀 때 한 번도 안 따져요. 그냥 무턱대고 외울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앞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했으니까 부기등기. 그러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했다는 그때는 뭐예요? 주등기가 되거든. 그때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란 사항에 따라서 뭐도 돼요?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기등기네. 자, 4번에 저당권 실행을 위한 갱매 개시 결정 등기. 이거는 제가 뭐예요? 몇 월 달에 했느냐 하면 자, 7, 8월 달에 문제 풀 때 한 번 했었고, 특강 한 번 풀었을 때 한 번 했었고, 백선할 때 풀을 때 한 번 했었고, 요거는 제가 4번을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저당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갱매 개시 결정 등기. 거기 옆에다 우리 한번 해볼래요? 자, 요거는 가꾸인지 얼굴인지 그거부터 정해봅시다. 가꿀까요, 얼굴까요? 가꾸라고 써요. 갱매 개시 결정 등기. 선생님, 왜 가꾸입니까? 저당권이 뭐 얼구가 되는 거지. 요거는 가꾸의 기록이 돼. 왜 가꾸의 기록이 되는지 거기에다 꼬리표를 붙여봐요. 자, 이거거든요. 피보증 권리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처분 제한을 거는가. 이게 포인트거든. 누구에게 처분 제한을 거는가.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이제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요 3번 지문이, 요 4번 지문이 갖고 올구 중에 따지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요 문제입니다. 자, 봐봐요. 피보증 권리가 무엇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처분 제한을 거는가. 그러면 갱매 개시 결정 등기 줄 한번 꺼봐요. 갱매 개시 결정 등기. 줄 쳐놨죠? 이게 바로 처분 제한 등기잖아. 그러면 앞에다 저당권 동그라미 쳐놔봐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저당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갱매 개시 결정 등기야. 그러니까 봐봐요. 피보증 권리가 저당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에게 처분 제한을 걸어야 돼? 소유권에다 처분 제한을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가꾸에 올거예요. 가꾸죠. 이거는 가꾸에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야. 이 문제가 요 4번 지문이 이게 갖고 올구 중에서 상당히 어렵고 요 문제가 그래서 이것도 수없이 많이 했던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요 문제 올해 조심하라. 갖고 올구 나오는 것 중에 조심하라. 오히려 저는 갖고 올구 쪽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주등기 부기등기로 관계로 나와버렸네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된다는 거예요. 자, 5번은 작년에 2.5점짜리예요. 5번은 작년에 2.5점짜리로서 5번에 볼까요?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의 변경 동그라미 쳐놔봐요. 거기에 키워드는 변경이에요. 자, 맨 뒤에 변경이 있죠. 변경 앞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앞에 권리줄 쳐놔봐요. 권리 바로 앞에 그게 바로 권리 변경 등기야. 요거는 작년에도 2.5점, 작년에 사실 5점짜리네요. 이거는 올해 또 출제가 지문으로 출제됐네요. 자, 그 옆에다 한번 써볼까요? 권리의 변경 등기 이해해보자고.
뭐 하나라도 더 알고 가자고요. 이런 것들 계속. 등기법은 올해 문제랑 내년 문제랑 똑같아요. 비스무리해요. 다 똑같아요. 등기는. 자,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 자, 이해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완벽하게 오늘 첫 강의 듣지만 감각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한번 봅시다. 자, A가 B한테 B가 이 집에다 전세권을 설정해 놨어요. 전세금 1억이고 후순위 저당권자로 C는 저당권 1억을 설정해 놨어요. 오늘 한번 확실히 한번 이해해 봐요. 이거 재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구에 요거는 순위번호 2번이고 순위번호 3번 주등기로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제부터 여기까지를 생각하고 확실히 이해해 보자. 근데 A가 B한테 부탁을 해. 선순위권자한테. 야, 자, 전세권자야. 너 1억이잖아, 전세금. 자, 5천만 원 올려줄라. 좀 5천만 원 좀 올려줄 수 있니? 정액 등기를 좀 해줄 수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그러면 후순위권자는 지금 1억 보고 들어가세요? 1억 5천 보고 가세요? 1억 보고 갔죠. 그러면 정액 등기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는 있거든. 그러면 5천만 원 안에서는 4번. 자, B 전세권 정액 등기에서 순위번호 주등기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요 B가 그러면 B하고 C하고 친구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친구야, 왜? 내가 지금 요 밑에 지금 얘한테 정액 등기를 해놨는데 나한테 승낙서 하나 써줄래? 그러면 요 승낙서 주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야. 승낙서를 첨부해주면 그때는 무슨 등기로 이루어진다?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딴 거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제. 자, B가 선순위권자인데 뭐예요? A한테 자, 감액 등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네. 감액. 자, 전세권 5천만 원 감액 등기를 해달라요. 그러면 후순위권자는 이해관계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럼 어차피 1억 먹어야 얘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바로 정액 감액 등기에 대해서는 2-1 바로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나왔죠. 자, 전세권 변경 등기, 저 권리의 변경 등기는 봐봐요. 쓸 필요 없이 이해관계는 있으면 이해관계는 있으니까 주로 이루어지네. 그러면 이해관계는 없으면 무슨 등기로 이루어지죠?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해관계는 있더라도 승낙서를 써주면 그때는 부기 등기고 승낙서를 써주지 않으면 그때는 주등기 그대로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작년에 2.5점짜리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2.5점짜리. 그럼 가볼까요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 앞으로 가세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이때 없대. 이때. 그러니까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4번이 우리가 됐던 문제. 상당히 우리가 뭐 다 예상했던 지문이고 특히 4번 지문과 관련돼서 각고 얼굴로 나올 줄 알았더니 주등기 부기등기로 나와서 그래서 올해 만점짜리가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수업만 어느 정도 들었다면. 자, 23번으로 가보죠. 자,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시 올해 필요적 기록사항 출제됐네. 필요적 기록사항 줄쳐놔봐요. 자, 필요적 기록사항. 자, 필요적 기록사항 1번에 근데 변제기 동그라미. 변제기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1번은 틀렸고 2번에 동일한 채권에 관해서 2개 동그라미 쳐놔봐요. 2개. 자, 2개가 아니라 5개라는 거 틀렸고 5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채권 일부에 대해서 채권 일부 동그라미 쳐놔봐요. 양도이익을 한 저당권 일부 이전기할 때 양도이익이 앞에 나왔으니까 양도이익을 기록해야 된다. 이거는 뭐 여러 번 기출지문으로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래서 3번이 됐고요. 4번, 5번은 뭐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쳐 들어갈 거고 그래서 23번 정답은 3번이 되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공유에 대한 거 우리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공유에 관한 등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의도 나왔고 올해 공유가 나왔어요. 자, 또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미등기 부동산의 공유자 1위는 전체 동그라미 쳐놔봐요. 전체. 자, 전체 부분에 대해서 고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전원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겠죠. 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이 이야기잖아요. 요거는. ABC 세 사람이 있어요.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래서 지분이 얼마죠? 3분의 1이죠. 그러면 A가 쫓아가서 전원의 뭐에 전체에 대해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는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자, 이번에 공유자 중 공유 동그라미. 공유.
자, 공유자. 공유자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이잖아. 그럼 단독이 아니라 공동이겠네. 완전 뭐 그냥 장난쳐놓은 거예요. 장난쳐놓은 거. 그럼 3번에 가볼까요? 자,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공유물 동그라미. 자, 공유물이에요. 공유물은 그러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 사람. 그럼 단독이 아니라 공동 신청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건물의 특정 부분이 아닌 공유 지분 줄쳐놔봐요.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역시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사용 수익하면 처분 권능이 되거든. 그럼 정답은 5번이 되네요. 5번과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사실 뭐 우리 나중에 이게 참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하나 더 쓰고 우리 이제 헤어져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써봐요. 자, 요것도 미리 한번 당겨 놓으라고요. 자, 요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1444개 지문이 나와요. 올해 지문에 안 걸렸지만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우리 용익 권능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전세권이라든지 시산권이죠. 자, 처분 권능 아까 소유권이라든지 가압류 가처분이라든지 자, 소유권 보전 등기 각고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첫 단추를 잘 꺼내 놓으라고요. 자, 봐봐요. 자, 일부죠. 일부. 요거 일부. 전부고 일부고 전부고. 우리 형님님들은 요거만 봐요. 요거 보는 게 또 중요하지만 여기 앞에 뭐가 붙었는지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요거. 자, 요거는 일부 앞에 부동산, 전부 앞에 부동산, 권리 일부 앞에 그러면 요거는 지분이라고 그래요. 지분. 권리 일부를 지분이라고 그래요. 권리 전부. 근데 요걸 몰라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지금 이제 등기부를 모르는 것도 비극이지만은 우리가 주등기, 부기등기의 관계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봐봐요. 자, 부동산 일부, 영입물건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사용 수익할 수 있죠. 전부에 가능하고 권리 일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돼요. 영입권에는 지분이 나오면 무조건 X예요. 처분 권능이 발생하기 때문에 권리의 전부 되고요. 자, 그러면 처분 권능이 소유권 부동산 일부의 처분 권능은 안 돼요. 일물 일권주의 위배되기 때문에 요거는 되고요. 요거 등기되고 소유권 보전 등기 요거 뭐 벌써 나왔네요. 자, 부동산 일부의 보전 등기를 할 수 없겠죠. 부동산 전부 가능하고 권리 일부 안 되고 부동산 권리의 전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나중에 민법을 좀 알아야 돼요. 공유물 보전행위, 공유 지분, 공유물 그거는 나중에 등기법 시간에 다 해줍니다. 일단은 오늘도라도 요건 미리미리 기동량 해두는 것도 중요하니까 요걸 미리. 선생님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첫 시간이라서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냥 몇 개 정리할까 그랬더니 오늘 뭐요? 아주 첫 여정과 달리 아주 잘하고 있었는 거예요. 이해도 바르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치지만 않으면 되겠어요. 지치지만 않으면. 자, 11월 달부터는 너무 달리지 말고 자기가 뭐예요? 천천히 체력 안배에 대해서 잘해달라는 거. 그래서 항상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초심. 그 다음에 초심이 있고요. 초심이 있으면 뭐가 있죠? 열심이라고 그래요. 열심히 있으면 뒤심이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 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올해 좀 해본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오늘 처음 해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공부가 떨어진 사람들은 어때요? 속이 상해가지고 초심부터 막 달려요.
너무 달리다가 나중에 10월달 가면 다 지쳐버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러니까 초심, 열심, 뒤심. 마음은 초심이지만 서서히 이해를 좀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고, 우리가 10월달에 뒤심을 발휘해줘야 돼요. 그럼 너무 안 하면 또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체력 안배를 잘 하면서 우리가 강의 준비를, 우리 시험 준비를 좀 해달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첫 시간 두 수업씩 강의를 한번 해봤는데, 이 공시법 자체가 공개 강의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제가 첫 시간에 이렇게 재밌게 강의해보기는 처음이네요. 뭐죠?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고개를 자꾸 끄덕끄덕끄덕해서 그게 고맙네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맘때 들어오면 뭐예요? 등기법 강의하면 앞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분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개를 다들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열심히 한 초심 마음으로서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대적으로 난이도를 좀 올려봤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공시법령과 관련돼서는 저랑 함께 하면 돼요. 수업만 빠지지 마시고 나름대로 꾸준히 들어면 아마 공시법령도 내년에도 아마 만점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첫 시간에 우리나고 다음 주에는 요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요거 기초입문 해가지고 요거 한 6주 정도 우리 강의하면 아마 기초가 또 잡힐 겁니다. 하여튼 우리 끝까지 한번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내년에 30일에 끝장을 한번 모셔보자고요. 하여튼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